자기유도 단어. 지난번에 자기장 얘기하면서 자속 얘기했었나? 안 했었나? 자속. 자속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돼. 자속이라고 하면은 쓸 때 기호는 파이로 쓰거든. 저 공식밥 기호처럼 쓴 거지. 대문자 기호는 요거야. 파이. 소문자가 요거야. 파이라고 읽으면 헷갈려. 왜? 원주율 파이가 있거든. 그래서 파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읽어줄 거야. 자,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돼. 네, 이거 알려주면은 아무도 대문자로 쓰는 사람 없다? 단 두 획을 아끼기 위하여. 그지? 한 명도 못 봐서 대문자로 쓰는 사람. 보통 소문자로 많이 쓰긴 해.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좀 풀었으면은 자기력 선속이라고도 하고 자기선속이라고도 해. 얘는 어떤 면이 있다면은 그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지나는 자기장 또는 자기력선이 지난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지난다고 해서 이게 자기장 같은 게 움직이는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 이거는 자기장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을 거야. 그 방향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하는 수치입니다. 단위는 대문자 W랑 소문자 B로 써서 웨버라고 읽어. 1웨버, 2웨버 이런 식으로. 자, 교재에 봐보면은 이 설명이 자기력선 수까지만 나와. 정확한 설명은 아니야. 왜냐면은 자기력선 개수를 몇 웨버당 몇 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리기 나름이야 그냥 자기력선은. 그럼 얘가 방향도 당연히 자기장 방향인 건데 사실은 자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장을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니네들이 배운 그 자기장 그건데 이 단위를 정확하게 정의하자면은 단위 면적 1제곱미터에 존재하는 단위 면적당의 자속이 사실은 자기장이야. 그래서 자기장을 얘기를 할 거라면은 면적분의 자속이 됩니다. 1제곱미터당 몇 웨버의 1제곱미터당 몇 웨버의 자속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자기장 단위가 웨버 퍼 제곱미터야. 요걸 우리가 테슬라로 줄여서 썼던 거였고 사실은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면의 수직으로 존재하는 수직 성분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이게 그러면은 자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기력선들이 있어. 자기장. 근데 면의 단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면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상관은 없고. 니네들이 이 단면 이렇게 보면 선으로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S 단면.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일 때 이 수직성분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 면적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수직이 아니라면은 수직성분만 얘기하기 위해서 자속값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하면 되는데 수직이 아니라면은 BS 한 다음에 사인 세타 값을 곱해야 된다. 물론 세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뭐 이렇게 여기를 잡으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방향은 자기장 방향이랑 동일한 거고 자기장이 사실은 자속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요 단원이랑은 상관이 없지만 뜬금없이 얘기하자면은 자기장은 좀 압력이랑 되게 비슷해.
압력이라는 것 자체가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거든. 그래서 압력이랑 자기장이랑 되게 비슷한 거고, 힘이랑 자속이랑 되게 비슷한 거야. 압력 계산할 때에도 압력은 면적분의 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1제곱미터당 몇 뉴턴의 힘이 가해지는가. 이걸 이제 파스칼로 줄여서 쓰는 거고. 그럼 이제 전자기 유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테스트 보면서도 얘기했던 물리하기 쉬운 이유. 원리가 다 하나로 통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 원리는 우리가 관성 얘기할 때도 했던 거야. 서진아, 관성이 뭐야? 관자가 습관할 때의 관자라고 그랬지? 관성이 뭐야? 돌아가려 그래? 돌아간다는 거 유지하는 거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자속을 유지하려고 해. 자속이 변하면은 그 변한 자속을 변화량을 상쇄하려고 해. 변화를 없애려고 해. 전자기도는 그래서 뭐냐? 어느 코일 또는 도선 같은 게 있다면은 단, 이 도선은 직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나 네모처럼 돼갖고 안쪽이 있어야 돼. 안쪽. 그 안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자속이 있어야 되거든. 그 도선 내부. 이게 그러니까 원형이나 이렇게 도형이 나와야 돼. 선임은 안 돼. 도선 내부에 존재하는 자속이 변해. 그럼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없애려고 하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때 전류가 생겨. 관성도 비슷한 거였지. 운동 상태가 변할 수는 있어. 변하면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어. 앞으로 이렇게 슉 하고 빨라지면 뒤쪽으로 이렇게 이 힘, 가상의 힘 맞는 거. 그래서 원리는 우리가 요것만 잘 생각하면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어. 원인은 변화야. 그 자속의 변화를 데이터 파일을 상쇄하려고 해. 변화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 그 말은 그나마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기존 자속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기본 원리이다. 기존 자속 유지. 자, 이때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른 전류를 유도된 전류라고 해. 만들어진 새로 흐르는 전류 그리고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기전력이라는 말 단어 자체는 처음 들었을 텐데 이게 별거 아니고 그냥 전압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 기입자가 이제 이 원인이 된다. 그걸 불러일으킨다.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냥 유도 전압이라고 해도 됩니다. 전압이니까 B를 쓸 거야. 단위도 볼트고 기호도 B야.
근데 이거를 V를 보고 나서 니네들 이걸 볼트라고 읽으면 안 된다. 이거는 문자로서의 단위가 아니라 얘는 전류가 흐른다면은 무조건 전압이 있는 거거든. 이 유도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되는 전압이야. 기전력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전압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볼트인 거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도자기장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 유도자기장은 공식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야. 근데 요 얘기를 알면은 굉장히 설명이 쉽고 이해가 쉽고 그리고 선생님 아니더라도 이건 선생님이 쓰는 단어인데 선생님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도 쓰는 분 분명히 계실 거야. 많은 분들이 쓰실 거야. 유도자기장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이거 앞에 단어에서 배운 거잖아. 그렇지? 얘는 이 새로 생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을 때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네, 하나는 일단 쓸 건데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면은 움직임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가 발생한다. 라면은 라면 먹고 싶다. 어제 밤에 개 뜬금없이 라면 먹고 싶다고. 먹고 싶다. 얼굴 부은 거 같지 않니? 그래서? 그래? 부은 거 같은데? 눈이 되게 조그만데? 원래 조그맣지만? 자, 움직임이 있으면은 역학적 에너지 또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건데 그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요거고 그리고 움직임이 없이 자기장 변화만 있을 수 있거든. 그때 전자기도가 발생한다면은 자기적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요건 교육과정에서 안 나옵니다. 상황은 나와 상황은 나오는데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안 해 저거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먼저 전자기도의 기본 법칙인 패러데이 법칙을 얘기를 해줄게. 패러데이 이분이 개쩌는 분이거든. 전자기도의 기본 원리, 기본적인 거를 설명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그냥 전자기도 법칙이라고도 해. 얘가 기본이니까. 이건 뭐냐?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은 기전력을 설명하는 게 전자기도 법칙이야. 패러데이 법칙. 기전력이 세기라고 해놨지? 근데 방향도 설명할 수 있긴 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될 뿐이야.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 원리. 전자기도의 기본 원리라고 뭐 써놔도 상관은 없고. 이거 안 써도 돼. 설명을 해보자면은 너네 관성 얘기할 때 그거 얘기해줬나? 니네 아침에 부모님이 일찍 깨우면 니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딱 나 이거 얘기했지. 깨우지 말라고. 이걸 뺏지 말라고. 새벽까지 엄마 공부. 진짜 안 했잖아. 너 오늘 엄마가 깨우셨어? 아니거든 네가 일어났어. 너 그러면은 내 어머니하고 바로 딱 일어났어? 아이씨 숙제도 안 했으면서 씨.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럼 또 생각을 해봐. 몇 시에 가니? 8시.
8시에 일어나. 근데 학교 갈 때 8시에 일어나면 늦잖아. 그치? 학교 갈 때 밥 먹고 나가려면 못해도 7시에 일어나야 되지 않나? 7시. 근데 이제 내일 당장 어머니가 7시는 좀 그렇고 계속 8시에 일어나다가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자. 8시에 일어나다가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자.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1시간 반 이렇게 되는 건 힘들지. 얘 더 막 저기 할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이러면 아들 오늘부터 5시 반에 일어나. 5시 반에 엄마 이건 아니잖아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뭐 1년 뒤에 5시 반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30초씩만 일찍 이건 적응할 수 있겠지. 그럼 좀 오빠가 막 엄마한테 반항 안 하겠지. 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뭔가 그거에 의한 효과가 더 클 거야. 이해가지? 시간이 짧을수록. 그래서 이 기전력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 세기는 변화에 걸리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일단 변화량에는 당연히 비례해. 그래서 자 요거 뒤에 거 니네 설명 들은 다음에 니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자속 변화와 자 두 가지 마셨을까? 자속 변화량에 비례하고 그 자속 변화에 걸린 시간에는 반비례하는데 이거 다르게 쓰면은 시간당 자속 변화량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의 비례라고 써도 돼. 둘 중에 얘네들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리고 도성이 몇 바퀴 감겨 있는가. 그 변화의 영향을 이 변화의 영향을 받는 도성이 많을수록 당연히 셀 거야. 이 선의 코일에 또는 도선의 값은 수는 라지 n으로 줄 겁니다. 여기도 비례할 것이다.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이렇게 네모칸 친 거나 두 개, 바로 안에 있는 거나 두 개의 네모칸 중에 둘 다 써도 되고. 다들 시골들 가니? 야, 좀 그렇지 않냐? 설날은 가야 되는데? 추석은 몰라도? 그지? 세뱃돈 받아야지! 오늘 나중에 남자들은 세뱃돈 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두 시기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대학교 갈 때. 그 다음에 군대 가기 전. 선생님은 재수했거든? 졸업할 때 한 번 받고 재수할 때 한 번 받고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한 번 받고 개 많이 받았어 나. 얼마 받았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받았던 것 같은데? 모든 친척집 다 순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하라고. 친척집 다 가서 막. 엄마 아빠는 안 간다 그랬을 때 나 혼자 기차 타고 막 하고. 개점. 영준이. 대학교 거기 들어갔다고? 입학했어? 10만 원 딱! 선생님이 이게 외갑되기 되게 대가족이야. 친가는 4분, 이렇게 고모들 있고 4분, 5분이구나. 5분 있는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 뭐 이제 삼촌이 작게 주셔갖고 삼촌이 5만 원 주셔? 숙모가 5만 원 주셔? 한 분당 일단 10만 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주시는 거야.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잘 들어보자. 군대 가기 전에도. 자, 그럼 요거는 일단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야. 마이너스가 왜 들어가느냐? 변화를 상쇄할 것이기 때문에.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가 생길 거거든. 라지 n에다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를 요 파이를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왔죠? 그래서 요 분자를
괄호치고 BS로 바꿔줄 거야. 문제가 좀 어렵다면 그래서 자기장이랑 면적이랑 둘 다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자기장이 만약에 일정해? 그럼 면적 변화량만 생각해도 되는 거고 면적이 일정해? 그리고 어느 이렇게 다른 이 뭐냐 자기장 영역을 이동해? 그럼 자기장 변화만 생각을 해도 돼.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 요 마이너스 부호는 델타 파이의 자속 변화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잖아. 그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자속 변화를 상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배울 렌츠 법칙이라는 법칙을 함축한 거야. 저 부호 자체로. 자, 그러면 렌츠 법칙을 이제 얘기해 줄 건데. 렌츠 법칙은 얘는 전압을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헤로의 법칙은. 근데 렌츠 법칙은 방향을 설명해. 세기는 아니고 유도 전류의 방향. 기전력 방향이라고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기전력이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라 갖고 기전력 방향이랑 전류 방향이랑 똑같은 거거든. 야, 니네 오빠 생각도 되게 많이 하지. 어떻습니까? 그래! 나중에. 시청자한테 와갖고, 서진님 학교 어디 갔어? 아, 저 S대 물리천문학부. 아! 자, 요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전류에 의해서 유도 자기장이 되는 거였잖아. 여기서 중요 포인트만 이거 지우고 요 두 개, 요게 중요한 거지. 에너지 전환도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새로 생기는 자기장이 있다면은 그 자기장이 자속 변화를 상쇄하는 거야. 그 방향은 원래의 자속이 있다면은 자속 변화를 이제 상쇄하는 무언가가 생길 거라고. 상쇄하는 유도 자기장이 생겨야 돼. 자기장은 자기장끼리만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자속이 자기장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 그 변화를 없애려고 하는 새로운 자기장. 요거를 만드는 전류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면은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자속이 얘가 세졌다 라고 하면은 기존 자속 변화에 따른 유도 자기장 방향은 기존 자속이 증가했어? 그럼 유도 자기장은 세진 걸 약하게 만들어야 돼. 반대 방향의 유도 자기장을 만들려고 해. 반대 방향 자기장 유도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의 유도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쓴 거고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원래의 자속이 감소했어. 그럼 같은 방향으로의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자기장의 변화만 막는, 자속의 변화만 막는 게 아니라 운동도 막으려고 해. 그러니까 다가오면은 밀어내려고 해. 멀어지면은 못 멀어지게 잡으려고 해.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위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아니야. 되돌리는 건 아니야. 다가오고 있어? 그럼 밀어. 멈췄어? 그럼 다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멈추면 끝이야. 변화만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약간 좀 구질구질해. 남녀관계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민성이가 그런 거야. 어떤 여자애가 민성이가 좋아하고 민성아 오지마 오지마 꺼지라 물리 공부할 거야. 근데 여자가 알았어 가지마 가지마.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썼던 거 움직임이 없을 때는 힘이 따로 없는데 움직임이 있다면은 상대적인 운동이 있다면은 그 상대적인 운동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멈추도록 하는 헷갈린 것 같으면 멈추도록 하는이라고 써놓으세요. 자기력이 작용하도록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움직임을 멈추게 한다고? 움직이고 있는 물체 수영아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뭐였어?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작게 하는 거라고 감소시킨다고. 그런데 에너지는 저기 뭐냐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다른 걸로 전환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전자기 유도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또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거. 아까 여기다 썼었죠? 그거 설명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여기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자기력은 같은 방향의 자기장이라면 그 자기장을 띠고 있는 물체는 인력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이라고 얘기해도 돼. 반대 아니어도. 그냥 의 자기장을 띠고 있는 물체는 청력작용한다 그랬지? 이것도 이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 거예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는 걸로 자 저항까지 저항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A 저항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B 그리고 요 오른쪽에 물음표 극 자석이 있을 거야. 이게 N극 또는 S극이 될 것입니다. 얘에 의한 자속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코일 내부에 생길 새로운 자기장, 유도 자기장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유도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 방향이 어느 방향이어야 되는지 A, B 하고 자기력 방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얘가 그러니까 이 물음표가 N극이야? 그럼 이 녀석에 의한 자속 방향 왼쪽이지. 물음표가 S극이야? 코일 내부에서 이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으로 생길 거야. 1번 경우는 N극이 다가오는 경우 움직임, 자석의 운동 2번 경우는 S극이 다가오는 경우 3번 경우는 N극이 멀어지는 경우 4번 경우는 S극이 멀어지는 경우 이렇게 할 겁니다. 표를 일단 그려다 보세요. 보세요. 1번 경우부터 이야기를 해줄게.
예, 왼쪽 자속이 지금 자석에 의한 자속이 코일에서 그럼 왼쪽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왼쪽 방향의 자속이 세죠. 증가해.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원래대로 만들 거면은 상승시킬 거면은 오른쪽으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해. 코일 내부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그럼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지. 넘어가는 방향 생각해보고. 그지?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A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근데 원래 있던 자기장이랑 코일에 의한 자기장, 이 전류에 의한 새로운 코일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네. 청력작용해. 이거를 물리학이 아니라 통합과학까지는 이게 통하거든. 다가오니까 청력작용에 그러니까 앵글 여기 앵글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통합과학까지는 물리학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간단한 문제들은 풀리는데 물리학에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부터 찾으면 안 돼. 여기부터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다시 선생님한테 얘기해. 단순한 거죠 그냥 반대 방향이니까. 그거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2, 3, 4번 다 한번 채워보세요.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채워보세요. 자신이 없으면은 연필로 지울 수 있게 해놓고 확실하다 싶으면은 그냥 펜으로 써도 될 것 같고. 보자 그러면은 예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 얘가 X이면 오른쪽 다가오고 있지. 다가오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의 이 자속이 증가하는 겁니다. 왼쪽 유도자기장 왼쪽으로 만들면 전류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 청력 3번 경우 왼쪽 자속이 감소 왼쪽으로 만드니까 이 전류는 B 그럼 두 개 같은 방향이니까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아직도 왜 자기장 방향으로 이 인력 청력이 헷갈린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이거 보면 되는데 극으로 그린 다음에 극으로 정 헷갈리고 그렇게 하세요. 얘는 오른쪽이 감소하니까 오른쪽으로 새로운 자기장을 아예 안에서 만들고 전류 A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럼 이제 페르네이 법칙이랑 렌츠 법칙을 한꺼번에 같이 또 이번엔 예시로 봐보자. 이 노란색이 원래 있던 자기장이야.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네모난 건 아니고 니은자 모양처럼 생긴 여기 요 길이는 2L, 요 길이는 L이라고 한 게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가고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기장이 보통 교재나 그런 거 보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일단 많이 얘기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할게. 점 나오는 방향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인 거야. 이때 그러면 저 도선이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고 있을 때 이거는 좀 위아래 좀 넓게 해서 자속 변화랑 유도자기장 유도전류 때문에 그러거든. 저 니은자 모양의 도선이 어떻게 흐르는지 얘기하려고 시계 반시계로 얘기해도 뭐 상관은 없을 텐데 잘 필요 없다. 다음에 시간에 따른 유도 전류를 시계 방향으로 이거를 플러스로 정의를 해서 벌써 나왔네. 설명서 들은 다음에 쓰면 돼요. 여기까지 써놓고 또 잠깐 이 시간 줄 거니까 쓸 수 있어. 대략 그렸으면 설명부터 들어. 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자속이
자, 요 자기장에다가 요만큼 면적을 곱한 값이 자속인 거거든. 들어오고 있으면 이 자속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오는 방향에 자속이 증가하고 있어. 면적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유도자기장은 그럼 들어가는 걸로 만들어. 들어가는 유도자기장 만들었으면은 전류는 시계 방향 마냥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시계처럼. 자기력을 보잖아? 자기력을 볼 거면은 요 도선만 보면 돼. 전류 방향 그리면은 아래 방향. 시계였지. 왜냐? 여기랑 여기는 자기장 방향은 동일한데 전류 방향이 반대지. 파란색으로 한 거. 여기 위아래. 그럼 자기력 방향이 반대라서 그냥 알짜형이거든. 얘 봐보면은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전류는 아래 방향, 힘은 왼쪽으로 받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결과적으로 움직임을 멈추게 하려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속에 해당하는 면적이 요만큼이니까 이게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야지. 나오는 거 만들 거면은 전류는 반시계 마냥 이렇게 흘러. 전류 방향이 바뀌었네요. 힘의 방향 바뀌겠네요가 아니야. 왜? 파란색은 마찬가지로 무시해도 되는데 이번에 결과적 봐보면 전류 방향 아래 방향이잖아. 이 녀석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힘을 왼쪽으로 봐. 그리고 유도 전류 값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들어가고 있을 때는 플러스 y라고 하죠. 이만큼 되다가 이 면적 변화이 2배가 돼버려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그치? 그래서 2y만큼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다가 너무 길게. 다 들어갔어? 그럼 유도 전류 안 흐르지. 영역 내부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자,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면은 생긴다. 마이너스 y. 처음에 그러면은 나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2배로 생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 가는지 봐보면서 이해 안 가면 질문을 하고 써주세요. 영상 보는 사람 일시정지 해놓고 쓰세요. 가보자 그럼. 발전기를 가볼게요. 발전이라는 게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자기도를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구인 거고, 구조가 영구 자석이 있고 그 자석 사이에 회전이 가능한 코일을 설치해놔. 이거 본가랑 되게 비슷하지. 지난 시간에서 이거 왔다면서 했던 전동기 구조랑 100% 동기. 다만 정류자가 없을 뿐이야. 정류자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원리는 코일이 회전을 합니다. 코일이. 근데 실제 발전기는 코일을 회전시키는 경우보다는 자석을 회전시키는 경우가 많아. 코일을 움직이게 하면 코일이 잘 망가지거든. 코일을 고정을 해놓고 자석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원리는 코일이 그럼 회전을 한다면은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코일이 돌아가니까 자기장이랑 코일 면이 이루는 각이 변하겠지. 그 각에 따라서 자속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기장이랑 코일 면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이때 자속이 최대인 거고, 자기장이랑 코일 면이 평행이다 하면은 자속이 0이 돼. 일단 여기 뒤에다가 쓸 건데 이거 지금 쓰자. 결론부터. 자속이 최대일 때 전류가 0이 되고 방향이 변합니다. 전류 방향이야.
의해서 전류가 잠깐만. 네, 전류 방향이 변하니까 교류 전류를 만들어내. 왔다 갔다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 교류 전류를 만든다. 코일 면과 자기장이 여기 썼지? 수직일 때마다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봐보자면은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또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N극 S극 여기서 현재 코일이 이렇게 사각형 도선 코일이 라고 치고 여기 A, B, C, D라고 지난번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때 요 코일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거라고 칩시다. 그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지금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 그래서 상황을 좀 봐보자면은 자기장 자석에 의한 거 이렇게 있을 때 요 값을 세타라고 하자. 얘가 면이면. 그러니까 요 점이면은 지금 도선 AB 모서리 AB가 있는 거고 여기에 CD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상태.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세타 얘를 0부터 2분의 파이 라디안 모르면은 2분의 파이 대신 90도라고 쓰세요. 2분의 파이부터 파이 파이는 180도야. 파이부터 2분의 3 파이 2분의 3 파이면은 270도 2분의 3 파이부터 2파이 한 바퀴 돌아간 거 360도죠.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노란색으로 지금 자기장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수직인 면들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이 상황은 도선 A, B가 여기 왼쪽에서 위로 1위는 이렇게 여기 봤을 때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 처음 거는 다음은 A, B가 이렇게 1위가 이렇게 다음은 A, B가 오른쪽에서 아래로 CD는 왼쪽에서 위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 다시 이렇게 하면은 자속 변화랑 그에 따른 유도 자기장이랑 그다음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볼 거고요. 그리고 세타가 그래서 일정하게 돌아갈 때, 자, 오메가 t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시간당의 자속 변화량 그래프는 어떻게 될지 일단 요거는 사인 곡선으로 나올 거야. 자, 그러니까 2분의 1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근데 나 삼각형도 안 배웠어요. 하면은 몰라요. 하면 이거 안 그려도 돼. 이것만 해도 돼. 일단 저렇게 그려놓으세요. A, B가 잘하는 경우에 A, B.
영상으로 보는 사람은 일수 정도 해놓고 그려놓은 다음에 설명을 드립시다. 그럼 이제 가봅시다. 여기 첫 번째 상황부터 얘가 수직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오른쪽을 향하는 자속이 증가하겠지. 수직이 되니까. 유도자기장을 그럼 왼쪽으로 만들어야 돼. 그랬을 때 봐보면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도선 요 정도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만들면은 A에서 B 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랬다가 C에서 D로 나오는 거야. 전류가 A, B, C, D. 그 다음에 90도를 수직이 됐다가 넘어가잖아. 그럼 조금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지 이렇게. 이거 그리 말하나 이제 괜히 이거 잘못 그리다가 이제 더 헷갈린다. 얘는 평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른쪽을 향한 자석이 감소해서 오른쪽으로 만들어. 전류방향 바뀝니다. 뒤에서 C로 들어가야지. 이제 평행이 됐다가 평행이 된다. 평행이지. 누웠다가 점선처럼 누웠다가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A랑 B가 이번에 밑으로 내려와 있어. 얘랑 반대라고. 이해가지? 이해한가? 얘가 봐봐. 이렇게 A, B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 옆에 갔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이랑 얘가 반대라. A, B랑 C, D가 돌아가 있으니까. 얘는 평행이 되고 있으니까 오른쪽이 수직이 되고 있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건데 그럼 왼쪽으로 만들긴 하거든. 문제는 그럼 전류가 이거예요가 아니야. 두 개가 모서리 AB랑 모서리 CD가 바뀌었잖아. 왼쪽으로 만들면 뒤에서 C로 들어가는 거야. 전류 방향이 안 바뀌었다. 반대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봐보면은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감소하니까 오른쪽으로 만들고 마찬가지 원리로 이번엔 전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왜? AB가 밑에 있으니까. B, C. 그래서 자속을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이거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나오죠. 그래갖고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나와. 근데 내가 코사인을 선생님 몰라요. 괜찮아.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접선만 생각하면 되거든. 기울기가 변하지 않지. 0이잖아. 자속이 최대일 때 전류값이 0, 기전력이 0이야. 얘가 y값이 기전력에 비례하는 값이지. 그럼 기울기 0. 수직일 때마다 그래서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기전력 방향이 바뀌니까 요게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근데 발전기는 움직임을 통해서 전류를 만드는 거야.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냥 코일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 통과하는 자속만 변화시키면 코일의 전류가 흘러. 그게 대표적인 게 저기 뭐냐 교통카드 그런 거. 물론 갖다 대면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찍히는 원래 시켜야 되거든.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얘가 있으면은 여기에 전류가 막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옛 거가 또 전류가 생겨. 그러면은 그 전류에 대한 자기장을 또 감지를 하는 거야.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전자유전은 생길 수 있다.